자, 안녕하세요. 여행오토 소명입니다. 네, 오늘은 파나메라 신형이 이제 출시됐기 때문에 출시된 파나메라가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전 모델 대비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아졌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있던 파나메라는 2세대였죠. 2세대 모델이 2016년도에 나왔고 8년 동안 이제 유지되다가 풀체인지가 되는 건데요. 이제 국내에 나오는 이제 모델은 기본적인 엔트리 모델 사양 파나메라 4와 이제 터보 이하이브리드 두 가지 모델만 출시된다고 해요. 근데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던 풀체인지가 되던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파나메라 디자인 자체도 완벽해서 이번에 바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구매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차량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일단 디자인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전면부는 하단 부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 냉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좀 크게 면적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기존에는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었잖아요. 약간 개구리 이상 느낌이었는데 신형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 약간 각이 살짝 더 들어간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 이런 느낌들은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기존 파나메라가 생각이 안 나는 디자인 이런 건 아닌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나메라 4와 이 하이브리드 터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천장 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리고 엠블럼도 다르게 들어가죠. 색상이 블랙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공기 흡입구 부분이 조금 약간 달라요.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휀다에 배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휠 캡도 이제 블랙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측면부도 딱 보면 풀체인지가 아니라 그냥 페이스리프트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않아요? 전체적인 라인이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1세대에서 2세대 넘어올 때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3세대로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는 게 좀 희한하긴 하네요. 이제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요, 이제 어댑티브 스포일러와 이제 좌우로 연결된 테일램프가 좀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 파나메라도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대로 또 계승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큰 차이를 잘 모르겠죠.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테일램프 모양이 조금은 얇아지고 좀 선명해졌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구형 같은 경우는 라인이 좀 가운데 이렇게 파여 있는데 로고 그 안에,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일자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약간 911이랑 좀 비슷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랑은 조금 더 다르게 디자인이 됐는데요. 하단 부분 디퓨저를 보게 되면 디퓨저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마감이 좀 스포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머플러 팁도 다릅니다. 싱글 머플러가 아니라 듀얼 트윈 팁 머플러가 장착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디자인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느낌이 들기는 하죠. 자, 실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기존 모델이랑 큰 레이아웃은 바뀐 게 없어요. 조금 또 변경을 시켰는데 신형 카이엔이랑 거의 흡사하게 가는 느낌이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6인치 계기판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같은 경우에 12.3인치, 그리고 10.9인치 조수석 모니터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거는 타이칸에서도 이미 선보였던 디자인이라서 뭐 크게 놀랍진 않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기존 기어 레버는 약간 말뚝이처럼 이렇게 길게 나왔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조금 더 얄쌍하게, 그리고 위치가 센터 콘솔 스티어링 휠 이제 뒤편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변화들이 보여진다. 근데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느껴지진 않는다. 아직까지는.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재원을 보고서 어떤 게 달라진 거지? 라고 이렇게 좀 찾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뭐 4mm 정도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뭐 느끼기가 힘들 사이즈고요. 휠베이스도 뭐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전곡, 전폭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기존 세대에 있던 차량 크기와 신형의 크기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이유는요, 플랫폼, 지금 차체 자체를 기존 모델이랑 동일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다. 아, 이게 풀체인지가 맞나 싶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요. 그러면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도 기존 엔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V6
2.9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는데요. 기존 모델보다도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갔죠. 336마력에서 360마력으로 출력이 조금 이제 올라갔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도 한 5토크 정도 향상이 됐고 제로백도 0.3초. 뭐 이건 실제로 운행했을 때 크게 느낄 수 없는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신형 이제 이 하이브리드 모델, 터보 모델이죠. 이 모델을 보게 되면요. 출력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519마력에 78.6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백은 3.2초예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능동형 이제 서스펜션이 따로 들어가는데요. 유압 펌프를 사용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량의 접지 능력을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유사시에 차고를 5.5cm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이제 파나메라를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일 겁니다. 가격 상승을 굉장히 또 많이 하는 브랜드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좀 봤는데요. 시작 가격은 이제 파나메라 4가 1억 6,650만 원이고요. 그리고 터보 e하이브리드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와, e하이브리드 진짜 가격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거는 순수 가격입니다. 차량가. 여기서 포르쉐는 차량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추가적인 옵션들이 국산차 중형차 값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옵션이다 보니까 추가 옵션을 넣게 되면요.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9천에서 한 2억 언저리 정도 될 것 같고 터보 e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초반대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신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저도 기대를 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면서 봤는데 크게 바뀌는 게 없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도 했지만 기존의 파나메라를 타고 계신 분들, 포르쉐를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포르쉐는 항상 이렇게 모델이 바뀜에 있어서 엄청난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런 것들이 포르쉐만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지 않을까, 장점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점인가? 모르겠네. 근데 디자인의 앞모습 이 헤드램프 있잖아요. 이거만 보면 멋있어요. 약간 카이맨을 좀 키워놓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전면부 디자인은 잘 만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구형 모델을 조금 더 드레스업 해놓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와 할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